안녕하세요. 주식 트레이너 주트입니다. 오늘 기업 분석할 종목은 바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그룹 중에서 요즘 가장 인기가 많은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원래는 이름이 포스코 ICT였거든요. 이 ICT가 DX로 바뀐 거니까 똑같은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증권번호는 022100입니다. 이 포스코 DX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포스코 그룹 내에서 IT 관련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2차전지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것 때문에 주가가 엄청 오르고 있죠. 단기적으로 말하면 지금 신고가인 27,900원을 못 뚫으면은 단기 고점을 이 27,900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이 올해 약 7,000원 정도에서 지금 27,900원까지 떴어요. 약 4배 정도 왔던 거죠. 그래서 요즘 개인들한테 가장 핫한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포스코 DX가 지금부터 과연 뭐하는 회사고, 그리고 앞으로 오를지 안 오를지, 그리고 차트 분석을 통해서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을 경우에 얼마에 팔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을 들고 있지 않을 경우에 기다렸다가 얼마에 사면 괜찮을지 지금부터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DX. 자, 글이 많은데 다 읽지 마시고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포스코 DX는 IT 서비스, 시스템 엔지니어링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넓게 보면 IT, EIC, 물류 자동화 사업 부문으로 나눠져 있다. 자, 그러면 IT 사업 부문은 어떤 거냐? 자, 보시면 디지털 전환, 이게 줄여서 DX입니다. 이래서 포스코 DX라고 사명을 붙인 겁니다. 간단하게 생산 지원 시스템, MES, 그리고 ERP, 경영 관리 시스템, 뭐 쭉쭉쭉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전자 관리 시스템. 그래서 IT 쪽으로 구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일을 할 때 이거를 좀 더 능률적으로 잘 할 수 있게끔, 옛날에는 수기로 노트에 다 적었는데 이제는 컴퓨터에 다 입력하면 자동으로 되게끔 그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부분이 이 포스코 DX가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EIC, 그러니까 포스코의 철강 생산을 위한 전력 제어, 자동 제어기 등의 구축, 운영 및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게 EIC 사업 부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류 자동화 사업 부문, 이거는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물류하고 관계되어 있구나. 간단하게 보시면 인천공항 개항 당시부터 오래되었죠. BHS, 그러니까 수화물 처리 시스템. 수화물, 그러니까 공항에 물건들이 막 입고되었을 때 이거를 나누는 거죠. 이거는 어디에 가고 이거는 어디에 가고 이렇게 나누는 거. 우리가 일본에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우리 물건이 미국에 가면 안 되잖아요. 이러한 걸 관리해주는 물류 자동화 사업 부문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IT 사업 부문과 EIC 사업 부문, 그리고 물류 자동화 사업 부문이 이 포스코 DX에서 하는 주요 사업 부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회사의 주요 제품 등의 현황입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시스템 엔지니어링, 이게 그냥 앞에서 말씀드린 IT 쪽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66.4%, 상품, 전산 시스템, 이것도 IT입니다. 2.5%, 용역, 기간 시스템, 21.9%, 정비, 시스템 유지 보수 7.5%, 그 다음에 통신 1.7%. 자, 보십시오. 시스템 엔지니어링, 이게 66.4%고, 용역, 기간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이게 21.9%입니다. 이 두 개 합치면은 약 88% 정도 되겠네요. 얼추. 자, 88%가 이 엔지니어링, 그리고 용역 기간 시스템, 요게 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IT 쪽에 주로 편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회사의 지금 지역별 매출 내역인데,
보시면은 역시 한국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북남미, 그 다음에 기타, 마지막으로 일본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일본이 가까운데 일본은 매출 별로 없네요. 지금 한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요 동남아시아 쪽인데 아마 이쪽으로 수주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주 상황, 현재 수주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싶은 거, 그리고 요즘 주가가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 쭉쭉쭉쭉 많은데 옛날 구식 사업은 그렇다 치고 요즘 올라가는 건 왜 올라가느냐 보시면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 이거 쭉쭉쭉 내려가서 이거. 자, 공통된 게 뭡니까? 이 기업, 그리고 요즘 주식하는 사람 다 아는 거. 자, 2차 전지하고 관련된 일에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 수주를 받았다. 자, 어떤 거냐? 첫 번째, 퓨처엠. 이거는 다들 아시죠? 포스코 퓨처엠. 그 양극재 만드는 회사, 양극재, 음극재. 이 광량 전구체 2단계 SF 통합 시스템. 그러니까 이 포스코 퓨처엠에서 수주를 받았다. 어떤 거를? 전구체 2단계 통합 시스템. 전구체라는 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간단하게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그리고 전해질이 있습니다. 이게 4대 요소인데 이 양극재를 만들고 음극재를 만들기 전 단계의 재료 있죠. 이거를 전구체라고 해요. 니켈, 각종 재료들, 이거를 막 섞어서 우리 찰흙같이 만든 거. 그게 전구체거든요. 이 전구체를 이용해서 음극재도 만들고, 양극재도 만들고 하는데, 이 포스코 퓨처엠에서 이 전구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 짓고 있는 거에 통합 시스템을 수주를 받았다. 왜? 얘는 포스코 DX고, 이러한 물류나,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듯이 IT, 그러니까 이러한 회사를 움직일 때, 회사를 할 때 그 안에 있는 통합 시스템 하는 게 얘들 전문이잖아요.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에서 회사를 차려서 움직이려면 이 경영에 이 IT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누구를 주겠습니까? 당연히 같은 그룹 내의 회사를 주겠죠. 그게 DX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코 퓨처엠에서 공장을 지으면 지을수록 당연히 이 DX한테 일감을 몰아주겠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광석 리튬 1공장, 이것도 똑같아요. 포스코 퓨처엠 뿐만이 아니고 포스코, 실질적 지주사 포스코에서도 어떠한 일을 할 때 혹은 공장을 지을 때 이거를 통합 관리해주는 업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업체가 바로 포스코 DX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뭘 하든 이 포스코 DX가 들어가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다른 회사 줄 필요 없이 자기 자회사가 있으니까 그 자회사를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광석 리튬 똑같은 겁니다. 포스코 케미칼. 이 포스코 케미칼이 포스코 퓨처엠의 옛날 이름이에요. 똑같은 회사입니다. 옛날에 포스코 케미칼이었고 사명 변경해갖고 포스코 퓨처엠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광석 리튬 퓨처엠. 고순도 니켈 정제 사업. 자, 실제적으로 포스코에서 하든 포스코 퓨처엠에서 하든 얘들이 2차 전지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DX도 얘들 하는 거에 붙여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로 해갖고 포스코 DX가 뜨는 거예요. 왜? 포스코가 날라갔고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주가가 날라갔죠.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지금 얘들이.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포스코 DX라는 회사가 있네?
이게 상장이 되었네? 이 포스코 DX가 얘들이 포스코도 일하고 퓨처엠도 일하니까 당연히 얘들도 수주를 받고 같이 매출이 올라가겠지, 돈을 벌겠지. 그럼 얘도 2차 전지다. 그럼 얘도 주가가 올라갈 거니까 따라서 사자 해서 지금 주가가 뻥튀기 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얘들 지금 코스닥인데 얘들이 시총이 늘어나고 하니까 지금 코스피로 이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뭐가 좋냐? 코스피로 이동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코스피 100, 코스피 200 안에 들면은 펀드나 다른 자금이 자동적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수급이 좋아지겠죠? 수급이 좋아지면 오화동동 주식을 사니까 주식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포스코 DX가 현재 주식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포스코 DX의 지금 최대 주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봐도 뻔하죠? 포스코홀딩스, 포항공대. 나머지는 뭐 별거 없으니까 안 보셔도 되고, 뭐 포항공대도 0.78% 밖에 없으니까 안 보셔도 되고, 최대 주주가 누구다? 포스코홀딩스다. 지분율 65.38%를 들고 있다. 그러면 이 포스코 DX는 다른 외부에 의해서 흔들리지는 않겠구나. 그리고 포스코가 일하면 일할수록 이 DX한테 수주를 그러니까 일을 줄 거니까 포스코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이 DX도 잘 되겠구나. 왜? 최대 주주니까 65.38%를 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거야 당연히 없겠다 싶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자, 뒤에 작전주냐, 작전주 또는 세력들이 있는가 살펴보는 겁니다. 깔끔하죠? 깔끔하죠? 없습니다. CB, BW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얘가 무슨 중소기업도 아니고 포스코 그룹인데 이 포스코로 작전을 친다?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외부 저항 세력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포스코 DX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2018년 기준 9,200억에서 9,600억, 9,600억, 8,600원 조금 줄어들었다가 22년도에 1조 1,000억, 그 다음에 컨센서스 2023년도에 1조 5천억, 24년도에 2조. 뭐 25년도도 당연히 늘어날 것이라 생각이 되겠죠. 왜? 포스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포스코 퓨처엠 요 두 개 다 공장을 지금 계속 짓고 있고 2차 전지는 당분간 계속 올라갈 거니까 수요가 주가가 아닌 주가는 모르겠지만 수요가 계속 올라갈 거니까 얘들 또한 DX도 얘들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하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있는데 자 이거를 헷갈리니까 이씨 왜 이래. 자 한번 보시면은 2018년도 19년도 한 9,600억이니까 그냥 1조 잡을게요. 간단하게 이거 1조 잡고 현재 23년도에 약 1.5조라고 합니다. 예상 매출액이. 그리고 영업이익이 480억, 이때 1200억, 약 2배. 2배 조금 더 내려 한 2.5배 잡을게요. 영업이익은 2.5배. 매출은 50%. 맞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매출 또는 영업이익에 비례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할 때 꼭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이 주가는 기본 50% 왜? 매출이 그러니까 또는 이것보다 큰 영업이익 2.5배 이 둘 중에 하나만큼 올라가는 게 정당하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보다는
영업이익이 또 중요하니까 2.5배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로 보면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조금 크게 해서 자, 대충 이게 2018년도죠. 그리고 이게 2019년도, 이게 2020년도. 간단하게 봐서 이렇게 잡읍시다. 6,600원 정도 평균적으로. 자, 7,000원 잡읍시다. 높게 잡아서. 주가가 7,000원이었다. 조금 전에 영업이익이 2.5배였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가는 얼마가 맞다? 2.5배니까 14, 3.5, 17.5. 아닌데? 17,500원 맞네요. 그러면 대충 17,500원 정도가 적당하다, 주가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 기준으로. 그런데 현재 27,900원이죠. 자, 재무제표로 따졌을 때는, 재무제표로 우리가 가치평가를 한다고 할 경우에 간단하게 계산만 해보면 현재는 주가 대비 좀 비싼 상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거를 기본으로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재무제표 대비 현재의 주가가 비싼지 싼지 먼저 이것부터 정해놓은 다음에 지금 산업이 괜찮고 그리고 과거 재무제표 대비 현재 주가가 싸다 이러면 앞뒤 생각도 없이 들어가면 마음이 편해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괜찮아요. 왜? 앞으로 이 산업은 좋고 현재 주가가 기업 가치보다 싸니까 이건 마음 놓고 들어가야 되고, 지금 기준에서 현재의 주가 가치가 과거의 재무제표보다 조금 비싸다 하면은 조금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마음이 약간 불편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주가가 항상 기업의 가치하고 똑같이 움직이진 않아요. 항상 비싸거나 쌉니다. 지금은 얘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 포스코 그룹 자체가 인기가 많고 그리고 지금 2차전지 쪽이 인기가 많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먹태깡이 과자 먹태깡이 인기가 많잖아요. 걔가 예를 들어서 지금 1,000원인데 사람들이 못 구해서 난리다. 그러면 당근에 올라오죠. 이거 2,000원이다. 3,000원이다. 그래도 살 사람은 삽니다. 얘의 원래 가치는 1,000원이지만 먹태깡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지만 인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2,000원도 됐다가 3,000원도 됐다가 합니다. 그거는 그때의 그 물건의 가치입니다. 얘도 똑같아요. 현재 이 산업이 인기가 많고 포스코 그룹이 인기가 많으니까 재무제표적으로 간단하게 봤을 때 17,500원이 적당하다 하지만 지금 주가가 27,900원이라도 물론 비싼 편이긴 하지만 이상한 건 아니다 라고 깔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주가는 조금 비싼 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차트 분석으로 들어가 보자면, 자, 조금 더 이거를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월봉으로 보시면 연봉으로 봐드릴게요. 연봉으로 크게. 먼저 크게 보시면 이때가 2020년도거든요. 이때 상장해가지고 지금 2023년도 얘가 지금 현재 최고가 신고가인 상태입니다. 현재는 신고가인 상태고 얘가 원래 보통 보면은 5,000원에서 한 만원 정도가 움직였어요. 5,000원에서 만원 정도 움직이는 상태였고 최고가는 15,000원이었습니다. 지금 뚫고 27,900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얘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더 내려갈지 아니면 내가 얘를 장기로 볼지 단기로 볼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월봉으로 봤을 때 얘가
내가 장기로 본다. 그러면 얘가 나중에 떨어진다 했을 경우에는 10,000원 정도 혹은 그 전 신고가인 15,000원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 오면 조금 편하게 사도 되겠다. 장기적으로. 내가 장기적으로 이걸 싸게 사고 싶다 할 경우에는 1차 15,000원입니다. 2차 10,000원입니다. 3차를 한번 잡아볼까요? 3차 대략 6,500원 정도 되겠네요. 3차 6,500원 이렇게 잡는 겁니다. 1차 1.5만원, 2차 만원, 3차 6,500원. 자, 이거는 어떻게 한다? 이거는 내가 장기적으로 보고 포스코 DX를 싸게 사고 싶다. 그래서 장기로 들고 갈 거다 하는 사람 기준으로 이렇게 잡는 겁니다. 매수를요. 그러면 1차는 내가 포스코 DX 살 돈의 40%, 2차는 포스코 DX 살 돈의 30%, 3차는 포스코 DX 살 돈의 30% 이렇게 들어가서 100%를 맞추는데 만약에 1차까지 안 내려왔다. 지금 27,900원인데 안 내려오고 얘가 올라간다. 그러면 안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사면 되니까. 왜? 이 사람 기준은 장기적으로 싸게 사서 오랫동안 들고 갈 사람들의 기준이니까. 예를 들어서 1차 내려왔다. 15,000원까지. 그러면 40%를 삽니다. 그런데 2차까지 안 오고 얘가 올라갔다. 그래서 다시 내가 매도할 금액인 예를 들어서 27,900원까지 왔다. 그러면 1차 40%만 가지고 수익을 내면 되는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트 분석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 자, 우리 개인들은 대부분 장기를 못합니다. 이 주식 들고 있어서 하루 이틀 만에 팔거나 당일날 팔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설명해 드릴게요. 자, 포스코 DX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의 단기적인 관점. 우선 가장 간단한 거. 5일선을 일시적으로 붕괴를 한다. 종가 기준. 이러한 위에 꼬리 달거나 아니면 파란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5일선을 이탈한다.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도 시그널입니다. 이때 예를 들어서 이 밑에 있는 거래량까지 증가를 한다. 이거는 일단 단기적으로 100% 매도 시그널입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냐? 20,000원 정도까지 일시적으로 단기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관점에서 보신다면 이 5일선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이 5일선 이외의 단기 관점 조금 러프하게 보신다. 그러면 이 장대 양봉 있죠. 이날 장대 양봉의 50%를 깨는 종가로 깨는 이러한 윗꼬리 빼는 모습이 나오고 거래량이 늘어난다. 혹은 파랗게 장대 음봉이 이 양봉을 잡아먹는 장대 음봉이 나온다. 거래량 늘어나면서 이것 또한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도 시그널입니다. 이때 매도 못하면 적어도 20,000원까지는 밀릴 확률이 있어요. 이 20,000원대 단기 반등이 나올지 안 올지는 이때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현재 보유 중이다. 그리고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 두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현재 이 포스코 DX를 보유 중이다. 이 5일선을 깨지 않는 이상 보유를 끝까지 하는 게 맞고, 첫 번째. 두 번째, 27,900원 신고가, 이 27,900원을 3박 4일 안에 뚫어줘야 됩니다. 뚫는 모습이 나오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뚫는 모습이 안 나오고 여기서 흐지부지 한다. 그러면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주식은 누가 사줘서 올라가야지, 누가 아무도 안 사고 옆에서 행보하면은 여기서 한 놈, 두 놈, 세 놈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좀 큰 사람이 던진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려가는 것 같다 싶어서 와르르 팝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주는 사람이 있어서 올라가지 않는 이상 흐지부지하게 옆으로 긴다. 그것도 올라서 옆으로 긴다. 그러면 반드시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3박 4일의 법칙, 이 3박 4일 안에 이 27,900원을 뚫고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줘야 됩니다. 보유자 관점에서. 자, 그러면 내가 이 포스코 DX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올라가니까 사고 싶다. 자, 보세요. 신고가 따라잡기. 내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신고가 따라잡기 할 분들은 이 27,900원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보이면서 이날 종가를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이때 따라잡아도 괜찮아요. 단기적으로 봐서 1%, 2%를 먹든 3%를 먹든 어쨌든 이 신고가를 뚫어주는 모습이 강하게 보인다. 그러면 당분간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 신고가 따라잡기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신고가 따라잡기가 아닌 내가 이거를 좀 더 싸게 사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양봉의 50% 있죠. 이거를 얘가 여기서 27,900원에서 못 올라가고 내려줄 때 이 양봉의 50%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통 지지해주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이때 지지해주고 다시 27,9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단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 올라가서 몇 프로, 예를 들어서 2, 3% 떼기 수익을 먹고 나오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고, 내가 중기로 본다. 예를 들어서 이 포스코 DX를 중기로 본다고 하실 경우에는, 자, 이게 27,900원 못 뚫고 내려오는데 단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 게 아니고 이 정도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2만원을 터치를 했는데 2만원을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보인다. 단 거래량이 없어야 됩니다. 이 정도 있으면 안 돼요. 이 정도 거래량들, 이러한 거래량들이 여기에 보여주면서 2만원을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이 2만원이 단기 수급 자리가 됩니다. 단기 매수 수급 자리가. 그러면 이때 2만원에 사서 얼마에 판다? 뭐 이건 자기 마음이지만 다시 24,000원 혹은 27,900원 이때쯤 팔면은 단기적으로 한 20% 정도 수익을 중장기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중기적인 부분, 난 무서워서 나 그렇게 단기 트레이딩 못한다, 나 장기로 볼래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나 장기로 본다 하시는 분들은 월봉을 보고 매매를 하세요. 자, 월봉을 보고 27,900원을 뭐 깨든 못 깨든 어차피 이 사람은 장기로 보는 사람이니까. 자, 이 27,900원 이쪽에서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왜? 27,900원이 더 올라서 10만원이 된다, 뭐 100만원이 된다, 이러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무조건 주가를 싸게 들어가야 됩니다. 될 수 있는 싸게. 왜? 장기로 들어가서 27,900원 들어갔는데 더 올라갈 줄 알고 들어갔는데 얘가 단기 꼭점이 들어왔다. 단기 꼭지다. 그래서 주가가 내렸다. 다시 27,900원, 나 장기니까 괜찮아. 절대 못 견뎌요. 이게 1년이 걸릴지, 이게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재무제표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 기준 2.5배 정도가 적당하다. 이게 17,500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27,900원이면 가치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현재 주가가 비싼 쪽에 속합니다. 물론 산업 역량 그리고 포스코 그룹의 현재 인기로 보면은 27,900원이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지만 우리가 가치 분석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현재의 주가 대비, 그러니까 현재의 기업 가치 대비 주가는 확실하게 비싼 편이다. 그러면 이게 단기 꼭지가 안 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 나 주식 한번 투자하면 2배, 3배, 4배 크게 먹을 거다, 이러하시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27,900원에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고 적어도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의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 내가 장기로 들어갈 건데, 장기로 이 포스코 DX를 2배, 3배, 혹은 4배 이렇게 먹을 거다. 기간은 적어도 1년에서 3년, 5년을 잡는다. 이렇게 안전빵으로 크게 돈을 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자, 1차 매수 15,000원, 2차 매수 10,000원,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는 겁니다. 나눠서 들어가는 건데 15,000원까지 안 왔다. 그러면은 안 사고, 이거 DX 안 사고 딴 거 사면 되는 거예요. 종목이 수천 가지거든요. 수백 가지고 꼭 이 종목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내가 15,000원에서 10,000원 사이 이때 분할 매수를 해서 들어갔다. 그러면은 어떤 거냐면 내가 주식을 매수를 할 때부터 이기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기고. 왜? 주식을 싸게 샀으니까. 내가 주식을 장기로 할 건데 27,900원에 샀다. 주식을 이기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질 가능성을 짊어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주가가 비싸니까. 이거의 차이는 엄청 큽니다. 내가 애초에 주식을 살 때부터 내가 질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이기고 들어가는 건지 확률이 확 달라져요. 저는 웬만하면 이기고 들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단기 추천 안 드려요. 이 단기로 하실 분들은 정말 전업 투자자로 하시거나 아니면 나 돈 잃어도 괜찮다는 마인드로 가지고 하시거나 정말 리스크를 크게 가지고 고리스크, 고리턴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단기간점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현재 기준으로 단기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추천을 드리는 걸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차트적으로 볼 때 현재 그 양봉이 지금 윗꼬리 뺐고 윗꼬리 뺐고 윗꼬리 뺐습니다. 자, 윗꼬리를 뺐다는 건 이 부분에서 파는 사람이 매도하는 사람이 많다. 그게 몇 개나 있다. 그러면 이거를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면 윗꼬리 많이 뺐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보다 밑으로 내릴 가능성이 더 크다.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런데 하나 좋은 거는 얘들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지금 5일선을 타고 가면서 닿지도 않고 위로 세게 올라가고 있죠. 게다가 현재 2차전지 관련주 인기 좋고 에코프로 100만원 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오늘 100만원 뚫고 올라가줬습니다. 에코프로 대장주가. 이 2차전지 대장주가 올라가주다 보니까 나머지 밑에 있는 것들, 이 포스코 DX도 밑에 있는 애들이죠. 얘들도 얘에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윗꼬리 뺐다고 해서 바로 팔 필요는 없고, 5일선을 깨는 음봉이 보여주면은 단기 꼭지일 가능성이 크니까 팔거나, 아니면 이 27,900원 신고가를 3박 4일 내에 못 뚫으면 팔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포스코 DX가 지금 27,900원을 못 뚫는다, 못 뚫고 내려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걸 단기적으로, 단기 꼭지점으로 볼 수 있다. 왜? 얘들이 밑꼬리를 위에서 빼는 모습이 보여주니까. 하지만 좋은 거는 지금 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를 또 뚫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기준점을 어떻게 잡자? 5일선을 종가로 깨는 모습이 보이는 거, 이때 팔거나 아니면 27,900원을 3박 4일 동안 뚫고 못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이면서 횡보를 한다. 그러면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가 보여지면은 그때 매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 포스코 DX 이거 요즘에 개인들이 너무 많이 들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 포스코 DX에 대해서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이 기업이 뭐 하는지,
이 기업 뭐 하는지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2차 전지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게 대해서 제가 오늘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은 포스코 DX 투자하실 때 좀 그래도 알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포스코 DX 기업 분석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또 추천해주는 거 기업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트레이너 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